이슈엔이 진행하는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오늘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종익 센터장 모시고 서울의 도시재생,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서울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사실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관 조직인가요? 민간 조직인가요? 네, 반관 반민 조직인데요. 아, 네. 네, 도시재생이라는 게 행정이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네. 주민만이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행정하고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조금 더 체감도 높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네. 민관 협력 조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 측면에서의 종합재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이 여러 사업들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요. 네네. 또 한편에서 보면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행정이 보는 시각과 주민이 보는 시각, 태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것들을 좁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편에 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서울의 도시재생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조언과 함께 특히 현장에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도시재생의 견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네. 역할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며칠 전이었어요. 지난 4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돈이문 박물관 마을에서 서울 도시재생 이야기관 개관식을 가졌는데 이 도시재생 이야기관이 어떤 곳이죠? 네, 한번 좀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서울 도시재생 이야기관은 도시재생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많은 곳들에서 실시가 됐죠. 그런데 이것을 총망라한 공간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도시재생이 어느 곳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아카이빙의 공간도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시민들이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면서 도시재생을 학습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네. 또 여기에서 많은 꿈을 키워볼 수도 있는 꿈터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또 아울러서 많은 도시재생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특히 이번에 6월 4일 개관식 할 때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여하셔서 네. 만 개의 풍경, 만 개의 서울, 이 다양한 서울의 도시재생을 함께 얘기하는 미니 콘서트도 가져봤고요. 네. 그리고 나가서 도시재생 주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콘서트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한번 좀 가보시면 서울의 도시재생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네. 겁니다. 한번 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울이 최근에 뭐 뉴타운 재개발 이런 것보다는 도시재생에 많이 좀 중심을 이동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아직도 서울에도 주거환경 열악한 곳 많죠. 매우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이 성장하는 과정의 빛이라고 하면 네. 그림자도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거 볼 수 예.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도시재생의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2017년에 활성화적으로 지정된 저층 주거지 사업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고 모든 것들 다 드러내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네. 어쩌면 이 점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꼭꼭 감추는 게 아니고 다 드러내서 네네. 자신들의 계획과 고민, 구상들을 다 상의해 보는 거거든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또 저층 주거지 활성화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실제로 성과가 가질 수 네.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민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유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네. 자, 앞서서 뭐 연이어 진행된 행사들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주민기업, 이게 CRC라고도 부르는데 어떤 거죠?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주민기업은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이 만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보통 4년, 뭐 길면 6년 정도의 마중물 사업 기간이 들어갑니다. 네.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실은 행정은 떠나가게 되죠. 다른 곳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죠. 고스란히 그 몫이 주민에게 남게 되는 그렇겠네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남아서도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은 연계 사업들을 발굴하도록 정책에 촉구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에 만들어졌던 많은 시설들을 네. 관리하고 또 집수리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지역 자산을 기반으로 콘텐츠도 사업화에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앞으로 도시재생 주민기업에 대한 그런 관심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식의 주민 기업을 통해서 재생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아직 그래도 넘어야 할 산들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중심이 돼서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도시재생적이 확대되다 보면 자치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치구 각각의 역량을 좀 길러내고 자치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짜가는 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게 전문 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활동가 또 도시재생 현장센터의 관계자 이런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직업의식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처우나 신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한편에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지역에 다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 들어가는 대형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작지만 알찬 소규모 소규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특히 큰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중심 시가지 이런 데서는 공공 투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져서 이 시장이 공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도시재생 현장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같이 참 어렵고 쉽지 그렇네요. 않은데요. 네.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이야기관에 오시게 되면 네. 이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가져가시고 또 도시재생에는 꿈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은 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 김종익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